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생활 안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 초등학교 AI 교육의 실제에 대해 안내드릴 교사 김이나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AI 교육의 목표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AI 활용 수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목표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교육 목표를 알기 위해서 기초 인프라인 교육정보와 주요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를 보면 2020년에는 0.2, 2021년도에는 0.25, 2022년도에는 0.34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사 1인당 디지털 기기 보유 대수를 보자면 2020년도에는 1.54, 2021년도에는 1.92, 2022년도에는 1.97로 학생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는 놀이 체험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지향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인공지능 놀이와 교육용 도구를 통해 체험하고 자신의 주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된 사례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영역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2020년 9월에는 인공지능의 기초가 신설되었습니다. 디지털 친숙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미래 세대의 디지털 친숙도를 높이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2025년부터 정보 수업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 편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17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34시간으로 수업 시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정보교육 활성화 로드맵 아닙니다. 내용 또한 현행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한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맞게 부담 없이 코딩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교 지역 간 디지털 교육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방학 기간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AI 캠프가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교육 확대에 대비해서 선생님들은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정보교육 담당 교육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스쿨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부문도 차질 없이 준비해 갈 계획입니다. 그럼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코드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코드란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명령을 말합니다. 이 명령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코드는 바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컴퓨터용 언어입니다. 컴퓨터 언어는 C 언어, 자바, 파이썬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럼 학교에서 코딩은 어떻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딩 언어는 이것은 또 다른 말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컴퓨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도록 명령문을 작성하고 컴퓨터가 그 명령대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를 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을 짜서 지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려운 언어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블록 코딩을 씁니다. 교육기관에서 블록 명령어를 사용하여 쉽게 코딩을 배우게 하는데요. 2005년 MIT 연구소에서는 스크래치라는 것을, 국내에는 네이버에서 엔트리가 블록 코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중 우리 엔트리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블록 코딩이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제가 옛날에 엔트리로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우선 공을 튀기면 이렇게 화살표 키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블록 코딩을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되어 있고요. 배경판 오브젝트 그리고 이 모양이 바로 블록 코딩이 되겠습니다. 모양에서 이 오브젝트가 두 개죠. 축구공과 판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 5만큼이 움직이고 판에 닿았으면 무작위수로 튕겨져 나가고요. 그리고 만일 다른 데 닿았으면 없어지는 모양의 코딩입니다. 그럼 이 미션을 통과해 볼까요? 우선 앞으로 두 칸을 가야 되죠. 앞으로 두 칸을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야 됩니다. 오른쪽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돈 상태에서 가면 안 되네요. 수프를 한번 헤치고요. 수프를 헤치고 앞으로 또 갑니다. 앞으로 가고 또 앞으로 가고 이번엔 또 옆으로 돌아야 되네요. 왼쪽으로 돌고요. 또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단계별로 12단계까지 가면 됩니다. 그럼 초등학교는 어떻게 AI 교육을 할까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적용되는 AI 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낱말이 나왔는데요. 언플러그드,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 피지컬 컴퓨팅, 인공지능 윤리, AR, VR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살펴보시면 어떻게 자녀의 초등학교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언플러그드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플러그드. 플러그가 우리가 어떤 코드를 꼽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언플러그드는 말 그대로 전원 프로그램을 연결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컴퓨터 대신에 손발과 같은 신체나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물을 활용한 놀이나 게임 등으로 활동을 구성해서 알고리즘 활동을 컴퓨터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언플러그드 수업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자료 화면은 이진수 이해하기인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호 해독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진수냐고요?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숫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10진수가 아닌 0부터 9까지의 10진수가 아니라 0과 1만을 사용하는 이진수인데요. 왜냐하면 전원이 켜졌을 때를 ON, 전원이 꺼졌을 때를 OFF로 인식하기 때문에 ON이 1이라고 할 때 OFF는 0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모든 숫자는 이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암호를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카드가 뒤집혀졌다면 숫자 0을 의미하고 점이 보이도록 되어 있으면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카드가 숫자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1, 2, 4, 8, 16이라는 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잠깐 풀어보실까요?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를 차례대로 옆에 있는 기호 이진수로 쓰니 1, 0,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부터 1, 그리고 점 2개는 0이니까 없고요. 다음에 1로 되어 있어서 그럼 4와 1의 합이니까 숫자 5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문제 답을 풀어볼까요? 0, 그리고 까만 점, 빈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하면 우리는 1, 0, 1,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이 켜졌다는 뜻이니까요. 8 꺼지고 2 꺼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 10 해서
답은 10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햄버거 만들기인데요. 이것은 햄버거 만들기라는 제목은 붙였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빵을 들고 와서 순차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햄버거 만들기 보드게임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택버거란 이름인데요. 카드의 앞면과 뒷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테이블 위에는 이런 햄버거를 만들 수 있는 타일이 주어져서 뒤집어져 있습니다. 치즈버거일 수도 있고요. 불고기 버거일 수도 있고요. 재료들이 조금씩 다르고 뒤집으면서 재료 카드를 모아서 다 만들면 모자 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밌겠죠?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컴퓨터로 처리한 결과를 현실 세계로 직접적으로 출력해주는 컴퓨터 기술인데요. 프로그램 부품을 갈아 끼우면 거기에 맞도록 기계가 동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되겠는데요. 활용 분야는 센서 기반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터라든지 아니면 색깔 센서, 그리고 빛 감지 센서, 열 센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활용이 되는 코딩도 하고 그리고 동작도 하는 재미있는 활동입니다. 그 중에서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시리즈는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레고 블럭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는 모습을 찍어왔는데요. 옆에는 첫 번째 사진은 집게발을 만들어서 동작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코딩을 해서 이 동작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버전과 에센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버전은 약간 고학년이 더 어울리고요. 에센셜은 저학년이 쉽게 작동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엄청 빠르게 하는 건 마이크로비트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센서, 라디오 통신 기능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LED로 빛을 출력하게 할 수도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는 재미있는 피지컬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핑퐁 로봇인데요. 핑퐁 로봇은 저학년 3, 4학년에 어울리는 피지컬 도구입니다. 핑퐁 로봇은 어플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조립법도 잘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 코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춤추기, 도형 그리기 등 간단한 이미지로 코딩이 가능하고 재밌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춤추기를 이용해서 핑퐁 로봇을 하기도 하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축구를 하기도 합니다. 위즈카는 모터 제어, 무선 통신을 이용한 IoT, AI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즈카를 조립해서 메이커를 하고 모터와 각종 센서들을 블록 코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까지 모두 학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인공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사람들의 대화를 명령어로 잘못 이해해서 가족 간의 사적인 대화를 미리 저장된 연락처로 보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음성인식 인공지능 서비스로 입력되는 사용자의 목소리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사용자의 음성의 일부를 듣고 문서까지 만드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필요한데요. 인공지능의 3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의 원칙, 인공지능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사회 공공선의 원칙, 공익 증진을 위해서 글로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기술의 한 목적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류의 삶의 번영을 위해서 활용이 장려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교육용 도구를 활용해서 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제시된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 입력된 데이터 결과를 예측하거나 데이터로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잠깐 code.org의 바다를 위한 A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생물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물고기나 물고기 아님의 라벨을 달아줍시다.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겠죠? 물고기 아님, 물고기 아님,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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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아님. 아주 잘했네요.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AR과 V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R은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VR과 현실 세계를 융합시키는 기술입니다. AR은 실제 환경에 가상 객체를 추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VR은 가상세계라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소리와 이미지들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하기 어려운 장소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활용 분야는 온라인 게임이나 메타버스 환경, 제페토 등이 있는데요. 이 AR, VR을 활용한 수업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AI, VR이 다 적용된 기계에서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퀴버라고 불리는 증강현실을 만들어주는 앱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면 사진을 플레이하면 물체가 떠오르는 느낌을 증강현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역사에서 가장 모험적이었던 정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초등 의무 교육을 손꼽습니다. 70여 년 전에 과감하게 초등 의무 교육을 결단했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도전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저마다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교육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